그러니까 네. 사실은 서울시장의 공천을 누굴 하느냐 국민의힘이 근데 오세훈 시장을 아웃시키고 다른 사람을 공천하려면 여러 가지 무리수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네. 사실은 어마어마한 억지를 부려서 이제 컷오프를 시키든지 뭘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안 그래도 서울시장 선거가 어려운 판에 그 선거를 그렇게 무리수를 둬서 후보 교체를 해내면 네. 이게 TK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솔직히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하는 짓이냐 쟤네. 네. 그래서 김부겸 총리가 출마하셔야 되니까. 오늘 김부겸 총리 엄청 미시네. 그렇죠. 아니 서울시장 선거가 혼자 네.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구청장 25개 예. 있죠. 그다음에 시의원, 구의원들이 있죠. 예. 그분들을 어찌 보면 이렇게 팀으로 가는 거거든요. 큰 선거가 있으면 네. 대선거도 같이 가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오세훈 시장이 뭐 빼버리고 다른 사람 한다 그러면은 구청장도 제가 보기에 강남 3구나 말고는 나올 사람이 구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억지 부려서 후보 교체를 해내. 그러면 2018년 지방선거에 서초구청장 만 선거는 됐었죠. 민주당이 졌어요. 졌죠. 그랬죠. 하나 졌죠. 이번엔 서초구도 노려볼 만해요. 저도 그렇게 봐요. 왜 이번에 그러냐면 서초구까지 노려볼 아니, 만하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안에 얘기 들어보면 네. 나올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나올 사람이 없으면 그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이라도 나가라고 나가요. 하고 있대요. 예. 그 얘기 뭐냐면 서초구에서 아니 서초구 말고 다른 강남 지역들도 전체, 예. 다른 게 서울 지역이나 서울 이런 데서 전체가. 나갈 구청장 사람이 나갈 없다.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나가봐야 다지니까. 그렇죠. 괜히 나가서 질 바에는 나갈 수가 없으니까 후보를 못 구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많이 그 현상이 강남에서 벌어지면은 사실은 싸움이 네. 이번 이제 서울의 구청장 싸움은 네. 강남 지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민주당이 더 잘해야 되는 잘해야죠. 거죠. 그럼요. 전략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하고 소구할 만한 것들을 이제 확실하게 이제 밀어가야 된다라는 거고 이 선거에 앞서서 지금 내란 청산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법부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무죄 불신. 행렬이 있으면서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는 가운데 또 어제 출근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특히 이제 재판 소원 문제만 딱 원포인트로 찍어가지고 이게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어서 국회를 설득하고 절대 납득할 수가 없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제 법원행정처 명의로 그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이 이제 2월 말까지는 민생 쭉 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3월부터 한다는 거였는데 이 속도가 좀 빨라졌어요. 빠르다. 예. 아니 저는 뭐 그렇지 않게 봐요. 그렇지 지금 않다? 왜냐하면 예. 지금 내란 재판 관련해서 국민들이 뭐 이게 사법부 다 지금 특검 기소한 게 다 지금 무죄도 많이 나오고 공소기도 많이 나잖아요. 형량도 네. 왔다 갔다 하고 되게 국민들이 이 사법에 대한 불신이 되게 높거든요. 그리고 이 재판 소원은 이게 무슨 뭐 이재명 뭐 때문에 만든다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 네. 87년 헌재 만들고 96년에 이제 소득세법 관련해서 헌재랑 대법원이 세게 붙었어요. 네. 결국은 법 해석권 누구한테 있느냐 요 얘기 싸움이었거든요. 그게 한 30년째 이어지고 있어요. 헌재는 계속 이거에 대해서 해야 된다. 원래 우리는 어째 독일에서 온 제도고 독일은 공권력의 행사에 사법부 판결을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지금이 더 낫다. 국민들이 사법 개혁에 대한 욕구도 있고 네. 뭐 대법관이 사실은 대법원이 세게 반대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게 민감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동안 30년 동안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판결로 헌재 판결하면 대법원이 취소시키고 대법원 판결 다시 또 하고 이러면서 계속 싸워왔거든요. 네. 입법적으로 정리할 때가 됐어요. 자, 그 재판소원제를 하게 되면 실제 국민들한테 그렇게 큰 불이익이 있습니까? 어떻게 법조인들이시니까 저희는 잘 몰라가지고 재판소원까지 가본 적이 없어서 이게 한 적이 없죠. 지금은 한 적이 없어서. 된 적이 네. 없죠. 근데 크게 실효성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이제 헌법 소원 자체가 인용률이 대단히 낮은 데다가 네. 더군다나 이제 그게 다른 사안도 아니고 재판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된 이후에 가는 거잖아요. 네. 그 재판 소원이라는 게 글쎄 만 건에 한 건이 나올까? 안 나올 것 같아. 네. 재판 소원 만 건 넣으면 한 건이 그게 인용이 될까? 뭐 네.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다. 그러니까 법원의 재판 진행 내지는 결과가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인정돼야 되는 건데 만 건에 한 건 안 나올 거려. 네. 이게 말씀처럼 예전에 사실은 헌법소원 제도가 처음 됐을 때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나 네. 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았어요. 음. 나 기소유예했는데 왜 기소유예야? 나 뭐 무혐의인데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확 늘어났다가 나중에 가면서 어느 정도 정리돼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많은 비율 차지 안 해요. 네.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처음에는 많이 멀릴 수 있어요. 근데 말씀처럼 인용률이 많지 않고 그다음에 아마 인용하기 전에 어느 정도 거를 거예요. 왜냐면 네. 이게 결국은 헌법 위반 되냐 안 되냐, 기본권 침해가 되냐 안 되냐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네. 근데 조금 시간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선례가 쌓이고 네. 판례가 쌓여야 되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기준이 쌓이면 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판단을 하죠. 아, 요건 가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돈 있는 사람만 하고 뭐 이런다는데 사실은 헌법재판은 기본적으로 변호사 강제주의가 돼서 지금 국선 제도가 잘 돼 있어요. 네. 일반적인 국선하고 좀 달라요. 예,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사실은 뭐 입법으로 해결 안 되면요 대법원하고 헌지하고 30년 싸움이 아니라 앞으로 30년 가도 해결이 안 나요. 법적으로 그렇군요. 해결할 때가 됐어요. 네. 자,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이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뭐 계속 지난한 논의가 있었고 이번에는 뭐 세 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법외국제, 재판소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법관 증원. 증원. 네. 이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 2월 24일부터 이제 시작되는 필버 전국을 통해서 3월 3일까지는 종료가 돼서 사법개혁이 이제 완수가 된다고 하니까요. 그 트랙이 어떻게 그 트랙을 어떻게 밟게 되는지 저희들도 현장에서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관련돼서 SNS 계속 올리는 가운데 오늘은 대한민국의 첫 금메달 그리고 쇼트트랙 첫 메달을 축하합니다. 예, 예. 라는 메시지를 또 올렸습니다. 최가원 선수가 사실 우리가 이 스포츠 잘 안 다루는데 일단 이거는 박수를 좀 쳐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의 첫 금메달이기 네. 때문에 응원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대통령께서도 메시지를 통해서 이 굉장히 값진 승리다라고 상당히 응원하셔서 그 부분들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